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빛방송 공감 토크는 이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당선자들로부터 지난 4.15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과 약속한 공약들을 재확인하고 각오를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흥갑 선거구의 문정복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대해 우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 질문하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문정복 시흥갑 선거구 당선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정복 당선자, 문정복 의원께서는 사실 저랑은 시의회에서 많이 뵀는데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뵈니까 좀 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네,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네. 우리 신부장님을 이렇게 옆자리에서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뵙게 되니 네. 저도 마음이 좀 새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네. 선거 끝나고 당선되셨을 텐데 당선되신 후에 많은 당선도가 많이 연습하셨죠? 많이 했지만 늘 부족합니다. 네, 오늘 당선 소감을 여쭤보면. 네. 우선 그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흥 시민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재난이 닥치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번 코로나19가 아마 감염병으로는 전례 없는 위기였을 텐데 이 모든 것을 국민의 온 힘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국민들께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흥 시민들께는 제가 사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뭐 보좌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역경을 딛고 그리고 학력을 넘어서 여성이라는 것을 넘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저에 대해서 그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저희 시흥 시민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흥시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문 후보 당시 후보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우리 문정복 당선자, 문정복 의원께서는 사실 두 번의 시의원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의 선거를 치르셨을 텐데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의 느낌 차이도 컸죠? 컸습니다. 일단 시의원은 지역구가 한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중대선거구이기 때문에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2등만 해도 되는 그렇죠. 선거인데 국회의원은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크고요. 그리고 당연히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비정한 구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랐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기초의원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바라는 것, 기대감이 컸죠?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지요. 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 물론 많이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 비대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힘들었어요. 저만 해도 기초의원을 했다 하더라도 신인이거든요. 그러면 재선에 저 상대방 후보님을 이기려면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사실 알려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가 지금 많이 차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거 때마다 겪는 건데 이제 정책 선거 대신 네거티브나 그 다음에 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해명하는 것 그런 것이 저는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선거보다 흠집 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렇습니다. 저 선거 기간 내내 선관위에서 들어오는 질의서 저희 그 선거에 몰입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그것들 작성해서 보내고 이러면서 많은 그 에너지가 소모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우리 그 선거 풍토가 이렇게 좀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모두가 좀 바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선거라는 게 뭐 출마한 대상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편가르기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 선거의 민심이라는 게 이제 갈라지게 마련인데 선거가 끝났습니다. 내 편도 있고 내 편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한 우리 문정복 당선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갈라진 민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전체가 저희가 300석이에요. 지역구가 253개 지역구에서 저희가 163석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저희가 60% 이상을 득표를 한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동의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34%뭐 40%에 대한 것을 저희가 무시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경청하겠습니다. 경청하고 끊임없이 듣고 그분들이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안으로도 그분들의 의견들을 도출해내고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 갖겠습니다. 네. 네, 당선 전에는 지지해준 60%가 중요하겠지만 당선 후에는 하지 않은 40%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지지가 나의 임기를 성공시키느냐, 성공시킬 수 없느냐는 어떤 그 선택의 기로가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제는 모든 얘기를 다 듣겠다라는 다양한 의견 청취하겠다는 그런 각오인데 진실하게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아집과 제 생각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내려주는 그 의견들을 그건 틀렸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저희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1대 국회 임하는 각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의견도 그거는 틀렸어라고 배제하지 않는 그런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공약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시의원 당시 많은 공약을 제시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일단 시의원 당시에는 어떤 공약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지역구로 있었던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 초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선임동 이렇게 인구도 가장 많고 그런 동이었어요. 그런 동이 점점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개인들에게 뭘 해주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게 이분들이 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신천동 앞에 신천근린공원이라는 대략 8,000평 정도의 공원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당시 260억이거든요. 공원 하나 만드는데 260억 하기 쉽지 않았어요. 시흥시 예산 가지고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 김윤식 시장님하고 열심히 같이 좀 논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 신천동 일대 주민들이 저녁이면 정말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차 한 잔도 하시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볼 때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이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내놓았던 공약, 뭐 물론 여러 가지 많겠지만 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 이거 어떤 거다? 두 개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평화 글로벌 복합단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시흥시가 외형적으로 인구가 지금 54만 엄청 커졌거든요. 그리고 장현지구, 하중지구 다 개발돼서 들어오면 60만이 곧 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흥시는 그 주거는 여기서 하되 일자리는 다른 도시로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수도권의 배드타운 도시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앞으로 일자리는 서울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이래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치인들의 박중한 책무거든요. 우리 시흥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시흥시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그 시흥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천혜의 조건이 있어요. 네. 하나는 교통 입지가 좋아요. 네. 서해선이 화물겸유용 열차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6개의 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그 다음에 인천신항, 인천항, 그리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다 30분대에 연결되는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교통의 요지를 이제는 우리 시흥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남북 평화 경제가 도입이 되면 그것의 중심을 저희 시흥시에다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꿈이 큽니다. 그리고 금방 이루어질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그 시흥과 남북 평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남북 평화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남북 평화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북한 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된 물품들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올라가서 기술력을 대고 인력을 기술력을 대고 자본을 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품들이 저희 남쪽으로 와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전진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서해선이고 이 서해선은 지금 내년에 대곡역까지 개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양을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는 대규모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이 서해선이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저희 시흥시가 이 남북 평화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 아마도 탐을 내는 남북을 잇는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네. 이해가 되는군요. 네네. 예, 또 다른 하나. 저는 지금 저희 그 시흥시가 네. 굉장히 많은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LH나 국토부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해놓고서 준공만 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프라에 대한 도심의 인프라에 대한 것을 다 지방 정부가 안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임위를 국토위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택지 개발 내에 있는 현안된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야 되는 것이 저의 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임위 말씀하셨길래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는데요. 네. 지금 희망하는 상임위는 국토위시고 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좀 희망하시는 곳에서 지역 발전에 더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아까 이런 글로벌 복합단지 네. 남북평화에 대한 이거 말고 또 시흥 전철시대 이런 공약 말고도 우리 시흥 지역에 남아있는 현안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교통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도시건설, 교통 참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방안들 좀 만들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도시라는 것은 뭐
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깃든 문화가 풍부한 도시가 저는 좋은 도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흥시는 아직 그런 문화적 인프라가 많이 그 형성되어 있지 않죠. 가령 좋은 뮤지컬을 하나 보고 좋은 그다음에 연극을 하나 보고 싶어도 다 외부로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문화 인프라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 거대한 이제 60만이면 중견 도시가 되거든요. 이 중견 도시 안에 문화가 좋은 문화들이 잘 접목되어서 시민들이 고품격의 문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주거 인프라를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고 그 외에 문화라는 것을 더 씌워서 시민들께서 온전하게 행복한 도시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죠. 네. 지금 그 시흥 지역의 주택 건설 등으로 많은 민원들이 많죠. 엄청나죠. 네. 이 민원들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테고요. 예. 즉 이런 민원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네. 뭐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신도심 보면 은계지구, 그다음에 목감지구, 장현지구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새로 개발될 하중택지지구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대부분 제가 희망하는 국토위에서 해결될 문제들이기도 해요. 그 외에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저희는 더 이제 시급하기도 하거든요. 자꾸 원도심이 슬럼화되면서 여기에 있는 상권도 죽고 더 어려운 분들이 입주하는 그 사실은 그런 형태인데 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멀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빈곤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과 벌써 지금 만남을 갖고 계신데 이런 만남이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선거 전에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한 1년 6개월을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꾸준히 만나왔고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선 이전 시절에 만났던 그 수많은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결과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그 소통하면서 문제들을 진행시켜 나가야죠. 끝까지 임기 말까지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정말 21대 국회에서 존경받고 기대받고 사랑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저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문정복을 시흥시 대표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소통해라.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주문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여당의 힘으로다. 시흥발전 이룩해라. 이뤄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시민 여러분께서 선거 중에 주셨던 그리고 그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 꼭 기억하고 한 분 한 분 의견 소중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우리 문정복 당선자의 오늘 각오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길 하는 것일 겁니다. 예, 오늘도 바쁜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문정복 당선자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시죠.